그거 다 돈 문제잖아요. 우리가 뭘 믿고 다 맡겨요? 민지의 어조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비인 척하면서 우리 뒤에서 뭘 하고 계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민지가 날카롭게 공격했습니다. 회의는 감정 싸움으로 번져갔고 민지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태식은 당황하며 해명했지만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말은 더 큰 분노만 불러일으켰습니다. 편안한 관계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나요? 민지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새벽 6시 서울 강북구의 오래된 상가 건물 앞에서 빗자루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회색 경비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78세 노인 장태식이 오늘도 어김없이 건물 앞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때 묻은 작업복 차림의 태식은 마치 이 일이 천직인 것처럼 정성스럽게 바닥을 쓸어냅니다. 동백상가라고 불리는 이 건물은 40년도 넘은 낡은 구조물입니다. 외벽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간판들도 색이 바래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하지만 태식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익숙하고 소중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건물 구석구석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 또 그 노인 내내 인사도 없이 지나가네. 3층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35세 프리랜서 디자이너 민지가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계단을 내려옵니다. 민지는 태식을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입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태식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태식은 늘 묵묵히 청소만 하다가 민지가 지나가면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민지의 눈에 태식은 그저 무뚝뚝하고 소통하기 어려운 노인으로 보였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의 민지와 전통적인 모습의 태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죠. 민지는 종종 태식이 자신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는 태식이 민지를 배려하느라 먼저 말을 걸지 않는 것이었지만 민지는 그런 속마음을 알 리 없었죠. 태식은 민지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민지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출근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때로는 야근으로 늦게 퇴근하는 것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심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죠. 세대 차이와 서로 다른 생활 방식 때문에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웠거든요.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태식에게 깊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죠. 그저 건물 관리를 담당하는 경비원 정도로만 여겼을 뿐입니다. 때로는 태식이 너무 일찍 청소를 시작해서 소음 때문에 잠이 깨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고 건물 관리 상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민지는 커피를 홀짝이며 태식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까딱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죠. 태식도 똑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무언의 인사가 이들 사이의 유일한 소통이었습니다. 민지가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태식은 다시 빗자루질을 계속했습니다. 태식의 하루는 항상 같은 패턴으로 흘러갔습니다. 새벽 청소, 건물 순찰, 간단한 수리 작업, 그리고 저녁 정리까지. 그는 이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냈지만 누구도 그의 노고를 특별히 알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입주민들에게 태식은 그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일 뿐이었죠. 오전 청소를 마친 태식은 건물 지하에 있는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추억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창고 안은 각종 청소도구와 건물 관리용품들로 가득했지만
한편에는 태식의 개인적인 물건들도 조금씩 쌓여 있었습니다. 태식의 시선은 오직 벽에 걸린 액자 하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액자 속에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젊은 시절의 태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동백빌라 기공식이라고 쓰인 현판이 함께 찍혀 있었죠. 사진 속 태식의 얼굴은 자신감과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의 그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30년 전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당시 태식은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이 동백상가를 직접 지었던 사람이었죠. 젊은 나이에 큰 꿈을 품고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고 지금의 태식은 자신이 지은 건물의 경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그때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젊은 패기와 야망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땐 다 가질 줄 알았지. 지금은 이름표 하나 없이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태식의 독백이 텅 빈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회한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죠. 한때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그저 건물을 지키는 경비원으로 살고 있다는 현실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건물에는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주민들이 퇴근하면서 생기는 소음들, 엘리베이터 소리, 문 닫히는 소리들이 태식에게는 익숙한 자장가 같았습니다. 그는 창고에서 나와 마지막 순찰을 돌았습니다. 건물 구석구석을 살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죠. 내일도 그는 새벽 6시에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건물 앞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민지를 비롯한 입주민들은 오늘처럼 그를 스쳐 지나갈 것이죠. 하지만 태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이 평범했던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범했던 일상에 첫 번째 변화의 신호가 찾아온 것은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식이 늘 그랬듯 새벽 청소를 마치고 건물 현관 게시판을 정리하고 있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급하게 달려온 직원이 커다란 공지문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잠깐만 비켜주세요. 급한 공지 붙여야 해서요. 젊은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에 태식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지문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죠. 동백상가 리모델링 계획 관련 긴급회의 마이너스 입주민 및 소유주 참석 필수 라는 제목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태식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단어가 그에게는 단순한 건물 개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거든요. 공지문에는 회의 날짜와 시간, 그리고 소유주 참석 필수라는 문구가 여러 번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건물에 출근하는 입주민들이 하나둘 공지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도 그중 한 명이었죠. 커피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던 민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다른 입주민에게 물었습니다. 리모델링 회의한다네요. 건물이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이번 기회에 좀 현대적으로 바꿔보자는 얘기가 나온 모양이에요. 2층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여성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지문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사실 민지도 평소 이 건물의 낡은 시설들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났고 화장실 시설도 현대적이지 못했으며 인터넷 배선도 엉성해서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드디어 이 건물도 좀 살만해지겠네요.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지문에 소유주 참석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이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거든요. 임대료는 매달 관리사무소 계좌로 입금하고 있었고 건물주와 직접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누구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민지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원래 주인이 누군지. 카페 사장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편 태식은 이런 대화들을 멀찍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진중해 보였죠. 태식은 공지문을 한 번 더 꼼꼼히 읽어본 뒤 조용히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에 도착한 태식은 구석에 있던 낡은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상자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태식이 찾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건물 등기부등본과 각종 소유권 관련 서류들이었죠. 태식은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며 확인했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 누렇게 변색되고 구겨진 종이들이었지만 그 안에 적힌 내용들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동백상가 3층, 4층, 그리고 건물이 세워진 땅 전체의 소유권이 모두 장태식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건가? 태식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태식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경비원 생활을 하게 된 데는 복잡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동업자와의 갈등으로 큰 상처를 받은 뒤 태식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최대한 단순하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건물주라는 신분을 드러내면 입주민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리모델링 회의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건물의 구조적 변화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실제 소유주의 의견 없이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었죠. 태식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의 당일이 다가오면서 건물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입주민들 사이의 대화가 활발해졌고 리모델링에 대한 각자의 의견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특히 적극적이었죠. 디자이너라는 직업 특성상 건물의 미적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았거든요. 화장실 타일 교체는 기본이고 로비 조명도 LED로 바꿔야 해요. 그리고 외벽 페인트 칠도 현대적인 색상으로. 민지가 다른 입주민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각자의 요구사항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주차장 확장, 인터넷 시설 개선 등 그동안 불편했던 점들이 하나씩 거론되었죠. 회의 전날 밤, 태식은 창고에서 밤늦게까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내일 회의에서 자신이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비원으로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입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태식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민지를 비롯한 입주민들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민지는 평소 자신에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건물주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태식은 낡은 가방에 등기부등본 사본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회의를 하루 앞둔 동백상가의 밤은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내일 일어날 변화에 대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의 당일 오후 2시 동백상가 1층 로비에는 입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의 업무에만 바쁘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관리사무소에서 준비한 간이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리모델링 관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일찍 도착해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자신이 미리 준비한 리모델링 아이디어 노트를 들고 있었죠. 디자이너로서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입주민들도 하나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2층 카페 사장, 4층의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중년 남성, 그리고 몇몇 다른 임차인들까지 총 7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뜻밖의 인물이 회의장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태식이었죠. 평소처럼 회색 경비 모자를 쓰고 낡은 가방을 든 채 조용히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왜 여기 계세요? 카페 사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리모델링 회의는 임차인들과 건물주가 참석하는 자리인데 경비원이 왜 참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민지 역시 태식을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혹시 건물 관리 현황 보고 때문에 오신 건가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식은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진중해 보였죠. 손에 든 낡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담당자가 도착하면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모이신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동백상가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입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담당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대규모 공사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아직 소유주분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그런데 건물주가 도대체 누구예요? 저희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4층 사무실 사장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저희도 연락처만 알고 있을 뿐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월세도 계좌이체로 받으시고. 담당자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민지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우리끼리라도 먼저 리모델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게 어떨까요? 나중에 건물주분께 제안 드리는 거죠. 다른 입주민들도 민지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준비한 노트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로비부터 현대적으로 바꾸고 엘리베이터도 교체해야 해요. 그리고 각 층 화장실 리모델링은 필수고. 입주민들은 민지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이며 각자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태식만은 계속 조용히 앉아서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요? 카페 사장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건물주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우리도 임대료 인상 각오는 해야겠죠.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태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태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냈죠. 여기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시죠. 태식이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3층, 4층, 그리고 이 건물 땅 전체 제 겁니다. 회의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입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식을 바라봤죠. 특히 민지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태식은 자신의 회색 경비 모자를 천천히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가면을 벗는 것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느껴졌죠. 모자를 벗은 태식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무슨 경비가 건물주라는 거죠?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식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직접 지은 건물입니다. 그때는 건설업을 했었거든요. 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서류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장태식님 명의로 되어 있네요. 카페 사장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희가 건물주님께 반말을 괜찮습니다. 저도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요. 태식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경비 일을 하신 거예요? 건물 주면서 왜 그런 일을? 제게는 이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태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입주자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전에 들은 적 있어. 옛날에 이 근처 땅값 살 때 산 사람이 있었대. 월세 따박따박 받는다던데. 그제야 민지는 멍하니 입을 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경비라고만 여겼던 사람, 늘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던 그 노인이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다니. 자신이 매달 임대료를 낸 상대가 바로 태식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리모델링 계획을 다시 논의해 보시죠. 태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제 의견도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민지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태식을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리니 얼굴이 화끈거렸죠. 무시하다시피 했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이제 태식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민지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신분 노출이 아니라 더 큰 갈등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태식의 정체가 밝혀진 후 회의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고 특히 민지는 자신이 그동안 태식을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리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민지의 표정에는 다른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바로 의심과 경계심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리모델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태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선 겉만 고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부 배관부터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해요. 민지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잠깐만요. 배관 교체까지 하면 공사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임대료도 그만큼 올리실 건가요? 안전이 우선입니다. 30년 된 배관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태식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다 돈 문제잖아요. 우리가 뭘 믿고 다 맡겨요? 민지의 어조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건물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지낸 태식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비인 척하면서 우리 뒤에서 뭘 하고 계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민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민지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태식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건물을 아끼는 마음에서 직접 관리해왔던 것인데 입주민들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제가 숨길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분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태식이 해명했습니다. 편안한 관계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나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의는 점점 감정 싸움으로 번져갔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그동안 태식을 무시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끄러움을 분노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입주민들도 이런 민지의 감정에 휩쓸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민지가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리모델링은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해요. 태식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어봐야 소용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경비 모자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태식이 조용히 말하고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민지는 태식이 나간 후에도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게 더 있을 것 같은데. 회의가 끝난 후 며칠 동안 민지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태식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0년 전 신문 기사를 하나 발견했죠. 동백건설 대표 장태식, 건축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아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민지는 이 기사를 캡처해서 다른 입주민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분, 예전에 문제 있었던 거 알고 계셨어요? 카페 사장이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입주민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리모델링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목적은 태식의 독단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저지하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었죠.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요. 건물주라고 해서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거든요. 민지가 연합회 결성을 주도했습니다. 한편 태식은 혼자 지하 창고에서 옛 서류들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10년 전 세상을 떠난 부인의 유언장도 있었죠. 누렇게 바랜 종이에 적힌 부인의 글씨를 보며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절대 이 건물은 팔지 마세요. 태식 씨가 직접 관리하는 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에요. 부인의 유언이 태식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부인은 생전에 이 건물이 태식에게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 모든 것을 걸고 지었던 이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태식 인생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부인이 걱정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입주민들은 태식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고 민지를 중심으로 한 연합회는 점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며칠 후 민지는 회의록을 임의로 수정해서 작성했습니다. 태식의 의견은 축소하고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과장해서 기록했죠. 그리고 이 회의록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공식 문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의견이 기록됐어요. 민지가 연합회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태식은 관리사무소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왜곡되어 기록된 것을 확인한 태식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꼬여버린 현실이 답답했죠. 사람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태식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부인의 사진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건물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입주민들과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고 민지를 중심으로 한 연합회의 움직임은 더욱 조직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지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건물주의 권한을 견제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이 건물에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한 노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말이죠. 갈등의 씨앗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중심이 된 리모델링 연합회의 활동은 날이 갈수록 적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리모델링 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태식의 건물주 자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민지가 발견한 옛 신문 기사는 그들에게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축법 위반으로 조사받았던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가요? 민지가 연합회 모임에서 다른 입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카페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건물주가 맞잖아요. 우리가 너무 나가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임차인 보호법 같은 것도 있고, 민지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민지는 며칠 동안 관련 법률을 찾아보며 나름대로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태식의 과거 문제를 들어 건물주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비록 법적 지식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입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관리사무소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민지가 계속해서 입주민들을 부추겼습니다. 결국 연합회는 태식의 건물주 자격 무효를 요구하는 공식 문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지는 이 문서 작성을 주도했고 다른 입주민들도 하나둘 서명에 동참했죠. 한편 태식은 이런 움직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새벽 청소를 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다만 입주민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태식에게 공식 문서가 전달되었습니다. 동백상가 입주민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그 문서에는 태식의 건물주 자격에 대한 의문과 함께 과거 건축법 위반 사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문서를 읽으며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30년 전의 아픈 기억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가장 힘들었죠. 그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태식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었거든요. 당시 태식은 동생과 함께 동백건설이라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힘을 합쳐 사업을 키워나가던 중이었죠. 하지만 동생은 뒤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며 개인적인 투기에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건축허가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문제가 드러났을 때 태식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동생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것이 화근이었죠. 결국 회사는 망했고 태식은 동생이 저지른 일의 책임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때 난 사람을 믿었는데 이제는 다 소용없는 일이었지. 태식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더욱 아픈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 부인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억울하게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스트레스성 질환을 얻었고 그것이 나중에 더 큰 병으로 발전했던 것이죠. 법정 다툼은 몇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태식은 결국 동생에게 회사와 땅 일부를 빼앗겼지만 동백상가가 세워진 이 땅만은 간신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는 평생 치유되지 않았죠. 형님,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업이에요. 법정에서 동생이 한 말이 아직도 태식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일 이후 태식은 사람을 믿는 것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특히 돈이 관련된 일에서는 더욱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도 입주민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쉽게 밝히지 못했던 것입니다. 태식은 문서를 다시 읽어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까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더욱이 그 과거를 모르는 입주민들이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는 것이 가슴 아팠죠. 며칠 후 태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 답변서에는 당시 사건의 진실과 자신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의 복잡한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려웠고 태식의 해명은 오히려 변명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민지는 태식의 답변서를 읽고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봐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니까요. 억울하다고 하지만 증거는 없잖아요. 연합회 모임에서 민지는 다른 입주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결국 연합회는 태식을 상대로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물주 자격 무효와 함께 그동안의 임대료 반환까지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민지는 이 모든 과정을 주도했고 다른 입주민들도 그녀의 판단을 믿고 따랐습니다. 소송장을 받은 태식은 오랫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당시에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지금도 선의를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부인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절대 이 건물은 팔지 마세요. 태식 씨가 직접 관리하는 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에요. 부인의 당부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인이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태식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고 과거의 상처까지 다시 들춰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죠. 이번에도 내가 잘못 믿은 건가? 태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갈등은 이제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법정 다툼으로 번져갔습니다. 태식과 입주민들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민지를 중심으로 한 연합회는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동백상가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입주민들은 태식과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해했고 태식 역시 평소보다 더욱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지가 3층 사무실에서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1층 택배 보관함 앞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봉투는 누렇게 바른 상태였고 손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입주자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제가 이 건물을 왜 지키려 하는지에 대해 민지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봉투에는 발신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필체를 보니 태식의 것 같았죠. 아마도 택배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남의 편지를 함부로 보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자신들에게 보내려던 편지라는 생각에 결국 봉투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편지지도 봉투처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태식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민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고 첫 문장부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입주자 여러분께 저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건물을 지키려고 하는지, 왜 직접 관리하려고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지에는 태식의 지난 40년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꿈을 품고 건설업을 시작했던 이야기, 동생과 함께 이 건물을 지었던 당시의 희망과 설렘,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배신과 좌절까지 모든 것이 솔직하게 적혀 있었죠. 이 건물은 저에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긴 곳입니다. 젊은 시절의 꿈도, 사랑하는 아내와의 추억도, 그리고 혼자 남겨진 지금의 외로움도 모두 이곳에 있습니다.
민지는 편지를 읽으며 태식의 아내 이야기에 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편지에는 아내의 투병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비 마련이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아내는 마지막까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당부했습니다. 절대 이 건물을 팔지 말라고, 제가 직접 지키라고 말이죠. 편지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태식의 딸이 외국으로 유학을 갔던 이야기였죠. 딸아이 유학 자금도 이 건물 임대료로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지만 가끔 이곳이 그리워한다고 연락이 옵니다. 딸에게도 이 건물은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모습을 지켜봤던 곳이니까요. 민지는 편지를 읽으며 자신이 얼마나 태식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라는 사실을 숨긴 것도, 직접 경비 일을 한 것도 모두 이 건물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건물의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벽에 금이 가면 안 되는지, 어느 배관이 약한지, 어느 부분을 먼저 수리해야 하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계획을 세울 때도 겉모습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하고 싶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의심하시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과거의 일로 인해 신뢰를 잃은 것도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만큼은 제가 생명처럼 여기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건물은 우리 가족의 기록이며 제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흔적입니다. 민지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태식을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판단했는지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특히 태식이 경비 모자를 쓰고 매일 새벽 청소를 하던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비 업무가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공간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행위였던 것이죠. 민지는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가서 그동안의 행동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것, 다른 입주민들을 설득해서 연합회를 만든 것, 태식의 과거를 들춰낸 것까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했던 거지?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식의 편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특히 이 건물은 우리 가족의 기록입니다라는 문장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디자이너로서 공간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태식에게 이 공간이 어떤 의미인지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니 태식이 여전히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민지는 태식의 편지를 다른 연합회 멤버들에게도 보여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민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태식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소송까지 걸어놓은 상황에서 단순한 사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죠. 하지만 민지는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태식을 오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편지 한 장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태식의 편지를 읽은 후 며칠간 민지는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합회 멤버들은 여전히 소송 진행에 적극적이었지만 민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결국 그녀는 큰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민지가 관리사무소에 요청했습니다. 모든 입주민과 태식 어르신이 참석하는 최종 회의를 열어야겠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데 괜찮을까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꼭 필요한 회의예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 공지가 붙자 입주민들은 당황했습니다. 민지가 그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태식을 반대해 왔는데 갑자기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카페 사장이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혹시 태식 씨 측에서 합의 제안이라도 들어온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민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편 태식은 회의 소집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열리는 회의가 어떤 의미인지 짐작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입주민들과 마지막으로 대화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 당일 1층 로비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송 소식을 들은 다른 층 입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했거든요.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태식은 이번에도 평소처럼 경비 모자를 쓰고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지는 앞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준비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다른 입주민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민지 씨가 소집을 요청하셨는데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참석자들은 민지가 무슨 말을 할지 주목했습니다. 전태식 어르신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리모델링 안건을 이분의 제안대로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죠. 연합회를 주도했던 민지가 갑자기 태식 편을 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카페 사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민지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그동안 태식 어르신에 대해 너무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 건물에 대해 가지고 계신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민지는 가방에서 태식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태식 어르신이 우리에게 보내려고 쓰신 편지예요. 태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편지는 며칠 전에 쓴 것이었는데 결국 보내지 못하고 택배 정리를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었거든요. 설마 민지가 그것을 읽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태식 어르신이 얼마나 이 건물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판단했는지를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편지의 주요 내용들을 다른 입주민들에게 들려줬습니다. 태식의 젊은 시절 이야기, 부인의 투병 과정, 딸의 유학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전달했죠. 입주민들은 편지 내용을 들으며 점점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그들도 태식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분이 경비 일을 하신 것도 이 건물을 아끼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건물주라는 신분을 숨긴 것도 우리와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였고요. 민지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태식은 민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드디어 전해진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렇게 오해가 풀리게 될 줄 몰랐다는 놀라움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민지가 태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어르신을 의심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경비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태식의 말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과거에 동생을 겉모습만 보고 믿었다가 큰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도 여러분을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갔어야 하는데 과거의 상처 때문에 주저했던 것 같아요. 태식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회의실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이 서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있었거든요. 카페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소송은 어떻게 하죠? 제가 취하하겠습니다. 민지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계획도 태식 어르신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겠어요. 다른 입주민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의 진심을 알고 나니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태식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건물을 더 좋게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지는 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태식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의 회의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해와 편견이 거치자 진짜 소통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회의가 끝난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동백상가는 태식의 계획대로 리모델링이 진행되었고 이제 그 모든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였죠. 건물의 외관은 여전히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내부는 안전하고 현대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건물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태식과 입주민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한 가족이 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민지와 태식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른 새벽 6시, 태식은 여전히 빗자루를 들고 건물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에는 외로움이 없었죠.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정성스럽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식 어르신, 안녕하세요. 뒤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지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요즘 민지는 종종 이렇게 일찍 나와서 태식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아이고, 민지 씨. 이렇게 일찍 나오시면 몸이 힘들 텐데. 태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기분이 좋더라고요. 민지가 웃으며 커피 한 잔을 태식에게 건넸습니다. 태식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새벽 공기를 달콤하게 만들었죠. 두 사람은 잠시 청소를 멈추고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같이 쓸게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이런 고생을. 태식이 만류했지만 민지는 이미 여분의 빗자루를 가져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거든요. 민지에게 태식은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이자 마음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따님이랑 연락 자주 하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태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덕분에 자주 하고 있어요. 민지 씨가 화상 통화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민지는 태식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했던 태식이지만 이제는 해외에 있는 딸과 자주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딸이 무척 고마워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활발해진 게 오랜만이라면서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민지는 그런 태식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외로워 보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제 태식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려주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거 하다 보면 좋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민지가 빗자루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태식이 궁금해했습니다. 일에만 쫓겨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하는 일도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태식은 민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가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성급하고 판단이 빨랐던 민지가 이제는 차분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급할 게 없어져요. 천천히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태식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는 동안 다른 입주민들도 하나둘 출근 준비를 하며 나타났습니다. 카페 사장은 창문을 열고 인사를 건넸고 4층 사무실 사장도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카페 사장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도와드릴게요. 4층 사장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건물 청소는 태식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입주민들이 번갈아가며 도움을 주었고 특히 주말에는 모두가 함께 대청소를 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거든요. 청소가 끝난 후 태식과 민지는 잠시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친 건물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죠. 정말 예뻐졌네요. 민지가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안이 튼튼해진 게 더 중요해요. 태식이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리모델링에서는 태식의 의견대로 내부 구조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배관과 전기시설을 모두 교체했고 내진 보강도 실시했죠. 겉으로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지만 건물은 앞으로 몇십 년을 더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정말 좋은 공간이 됐어요. 처음에 제가 겉모습만 바꾸자고 했던 게 부끄럽네요. 민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서로 몰랐으니까요. 이제 알았으면 됐죠. 태식이 너그럽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식은 민지에게 건물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지, 계절별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등 자신이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전수했죠. 나중에 제가 없어도 민지 씨가 이 건물을 잘 돌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태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지는 그런 신뢰가 부담스러우면서도 감사했습니다. 태식이 자신을 그만큼 인정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오전이 되자 건물에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각 층의 사무실들이 문을 열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죠. 태식은 이런 소리들을 들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건물이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태식이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예전에는 단순히 일하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러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모인 곳이라는 걸 느껴요. 민지가 공감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이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낡았던 건물도 차가웠던 관계도 이제는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태식의 경비 모자는 여전히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지만 이제 그 모자는 더 이상 신분을 감추는 도구가 아니라
자부심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내일도 같이 청소해도 될까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하니까 일도 즐겁고. 태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자 하나로 시작된 오해와 갈등이 이제는 깊은 신뢰와 우정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